안녕하세요. 유년 시절 즐거웠던 추억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언가 진지하게 몰두했던 시간, 가족과 함께 갔던 여행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던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 아닐까요? 미국의 놀이연구소 창설자로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놀이는 뇌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놀이는 인간에게 산소와 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놀이에 의해 인간은 공감력과 윤리관 등 사회성을 익힌다고 하죠. 유소년기부터 잘 놀았던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힘이 뛰어납니다. 미취학 시기에 마음껏 놀거나 좋아하는 것에 집중했던 아이가 들어가긴 어려운 대학에 합격할 확률, 즉 학업 성적이 높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지만 놀이 시간을 충분히 가진 아이가 목적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놀이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흉내놀이를 할 때 역할을 맡거나 하고 싶은 역할을 양보하거나 교대로 행하거나 합니다. 이때 규칙은 모두가 지켜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작은 공동체이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앤플레이 수업에서도 구조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노는 아이가 있는 반면 자신만의 방식으로만 놀이를 진행하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곳이든 규칙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도 혼자 존재할 수 없기에 가정마다의 규칙이 존재하죠. 이런 규칙 속에 자신의 자율성을 높게 만들어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하고 자신의 호기심에만 몰두하여 사회적 상황과 규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학습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때로는 싸우면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기분이나 공감력도 자연스럽게 익혀갑니다. 나아가 친구와 사이좋게 놀았던 행위를 부모나 선생님께 칭찬받음으로써 자기 긍정감이나 행복감, 만족감도 올라가게 되죠. 한편 유아기에 놀지 못한 아이는 장래에 범죄자가 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67년도 데이비드 웨이카드 교수팀은 미시간주의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놀이와 학업 성취도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놀이 중심의 전통적인 유치원에 다니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어른들도 약간 개입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워크시트나 테스트로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지식 중심의 유치원에 다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각각의 유치원과 같은 교육 방법을 실시하게 한 다음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같은 주제의 다른 조사와 같았습니다. 즉, 처음에는 세 번째 지식 중심의 유치원 아이들이 우위였지만 그 학력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억력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에서도 작업기억이라고 해서 기억력을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기기억이라는 것이 평생 기억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이 지금 몇 %나 남아있으세요? 장기기억은 영원한 기억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출을 해줘야 기억을 하는 것이지, 즉 기억이란 순환되는 법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인지적 자극을 충분하게 주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억력을 극대화해주는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지식을 담는 것에 몰두하시면 되려 기억을 담당하는 인지는 후퇴하고 맙니다. 지식을 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식을 담을 그릇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호기심 자극입니다. 다시 실험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이야기해보자면 이 조사의 특이점은 아이들이 15세 및 23세가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다면 추적 조사를 실시한 점입니다. 아이가 15세 및 23세가 되자 세 그룹 모두 지적인 학업 성취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이나 정서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죠. 무엇보다 놀랄 만한 것은
세 번째인 지식 중심의 유치원에 다니던 그룹의 아이들이 15살 때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른 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은 두 그룹의 평균치의 2배나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 중심 유치원에 다니던 그룹의 아이들은 23세까지 범죄자가 된 비율이 39%나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두 그룹의 평균값인 13.5%에 비해 약 3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뇌과학 등의 분야에서도 유아기에 충분히 놀지 못하고 조기 교육으로 지육에 편중된 아이들은 빠른 시기에 학습의 의욕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좀 더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정도가 아이의 능력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면 아이는 큰 압박감에 괴로울 뿐입니다. 아이는 어떻게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만 그 압박감을 넘어서는 힘이 미성숙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쌓여버리죠. 스트레스가 오래도록 쌓이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결과 쉽게 화를 내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몬타나 주립대학교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요, 아이의 뇌의 약 75%는 태어난 후에 성장하는데요, 그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떠 놀기 시작해 잠들기 직전까지 노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의 본능이 어떤 부모님에게는 너무 놀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놀이가 놀이 나름이긴 하죠. 중요한 것은 아이가 놀이를 통해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및 세상을 알아가는 능력,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인지 능력을 키우는 놀이가 되도록 부모님이 조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는 무언가에 흥미나 관심을 느낄 때나 즐겁게 놀 때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놀이를 통해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 실행하기도 하고, 그럴 때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실천력, 주의와 힘을 합치는 협동력, 실패로부터 배우는 회복력 등의 비인지 능력을 익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무엇보다 아이와 노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이 과정 중에 아이와 결국 부정적으로 놀이가 끝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놀이의 주체가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놀이의 주체가 되려 할 때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예로 어떤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 눈알 스티커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바위에 눈알 2개를 붙이면서 와, 바위가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자 아이도 내가 붙여볼게, 스티커 줘봐 라고 하면서 바위에 수십 개의 눈을 붙인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눈이 그렇게 여러 개야, 눈은 2개야 라고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십 개의 눈을 붙이는 것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다는 사실을. 어른들의 박스권 생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놀이의 주체가 아이가 되게 하여 상상력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아이의 의견이 분명히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건 틀렸어 라든가 넌 이해를 못했구나 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 라는 식으로 우선 발언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고 과정을 듣고 자신의 생각임을 인정하게 한 후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구나.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아이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죠. 적절한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거부당해도 상처 입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토론 등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거부당한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은 어디까지나 또 하나의 생각과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의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이가 잘못을 한 경우에도 넌 왜 안 되는 거야? 넌 왜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아이의 인격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표현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순수한 행위만 짚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부모에게 항상 인격을 부정당하고 자란 아이는 제대로 된 자신감을 갖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이의 인격을 부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성껏 대응을 반복하면 아이는 곧바로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일은 하지 않게 되겠죠. 자제력이나 유연성, 공감력이나 사회성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의견이나 생각 등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학교 혹은 사회에 나가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가 먼저 스스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온 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 갈등 속에서 처절한 자기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라는 신분이 아직 덜 자란 아이 앞에 완벽한 존재라 생각하기보다 부모인 나도 모자라고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먹어본 음식보다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더 많고요. 세상에 본 것보다 보지 못한 세상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는 동반 성장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을 바라보고 아이를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흥미롭게 세상을 알아가려는 자기 긍정감이 생길 겁니다. 오늘도 육아로, 집안 살림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모든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부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